모심 저격 고입 전형.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뭐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는데 고교 입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궁금할 분들이 학생이 아니고 학부모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의 학부모님들은 더더욱 좀 앞이 안 보이는 오리무중에 답답한 상황일 텐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변화의 바람에 당당하게 맞설 중2 학부모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학교 학부모를 대표해서 나온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네. 2학년 딸을 두셨다는데 뭐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진짜 대표로 나오셨지만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네. 오늘 좀 뭐 그냥 어떤 정보보다는 네. 뭔가 그냥 좀 푸시고 가시는 네. 그런 어떤 장이 됐으면 힐링해. 좋겠습니다. 네. 입시 힐링.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본인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도 있지만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미리 주신 질문에는 자, 학부모님들이 대변하는 그런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앞서 안개 속이라는 표현도 감히 썼었는데 특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고입 또 대입 두 개 모두에서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때 태어난 거야? 왜 지금 우리를 낳은 거야? 뭐 이런 건데 어떠세요? 심정이 어떠십니까? 지금 변화의 중심에서. 김학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정권이 바뀌면 교육 정책도 바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 전쟁 시작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바뀌는지 전혀 모르겠고 그냥 불안하고 막 답답하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중학교 2학년 그 자녀가 첫째 자녀인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뭐 큰 자녀를 이미 입시를 치르셨던 분들도 이게 변화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오히려 기존에 알고 계셨던 것이 독이 되는 뭐 이런 건데 자 오늘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 대표로 나오신 만큼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모두 해결해 드리면 좋겠지만 욕심을 가지고 좀 일정 부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고입에 대해 궁금한 점 하나씩 좀 들어볼까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이 있나요? 아무래도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특목고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 유치원 그리고 영재 스쿨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에서 아예 그 특목고만 반을 관리해주는 그런 반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로 들어가서 뭐 얘는 과고, 얘는 뭐 외고 이런 식으로 정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네.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시작해서 외고나 과고를 준비한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정리할 건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뭐 이거는 폐지 수순이 아닐 것 같다라고 정리 나름대로 했었죠. 그럼 이제 외고등학교에 대한 건데 우리 이병헌 선생님부터 네. 답변해 준비해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영어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고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가 조금 깨져 있을 수 있어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제일 안전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영어만 하면 안 된다. 안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 특히 뭐 수학이라든지 국어의 기본 능력 같은 것들을 네. 좀 골고루 밸런스를 잘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네. 과거 준비하던 친구들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 영향받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그 꿈과 목표로 가시면 된다. 이게 아주 간단한 답변인 것 같아요. 뭐 이병헌 선생님 말씀을 좀 더 제가 부연을 하면 그냥 고등학교 입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어 공부에 머무르지 말고 대입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니까 수학이나 국어까지 좀 학당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렇죠. 네,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아이들에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외고에 뭐 중국어과를 전한다 그러면 네. 자소서나 이런 쪽에 중국어만 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고등학교 가서 네.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중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중어 중문과는 뭐 경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과를 쓴다고 했을 때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이런 부분이 그냥 입시를 위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네. 뭔가 장기적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어가 목적이 아닌 그냥 수단이 돼서 네. 뭔가 조금 더 이제 글로벌 어떤 인재로 자라갈 수 있는 그렇게 좀 생각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조금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뭐 폐지가 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편하게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융합 인재로 본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부 자체도 편협적으로 하면 안 되는 당면 과제가 된 거죠. 네. 자, 다음에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시죠. 주변에 일산 김포 쪽에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은 비평준화 지역인 파주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사를 가야 할 만큼 비평준화 고등학교가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네. 일단 그러면 이 질문에 우리 그 김학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게요. 이제 그쪽에 또 거주하고도 계시니까 네. 일산 파주 지역의 비평준 고등학교의 메리트 이것부터 네네.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비평준 고등학교는 이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일단 뭐 그 고등학교에 뭐 중학교 내신 커트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네. 일단 그런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학업적인 어떤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또 의지를 가지고 온 아이들이라서 내신 받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좀 감수를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 유형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같은 유형의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대학 입시를 치르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비평준하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 학교를 선택했을 때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일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맞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에 대한 핵심적 요소는 대입시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성향, 예를 들면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제풀이만 잘하는 아이, 네. 아니면 정말 면접 잘할 수 있는 아이. 근데 나는 이제 면접 정말 잘하고 이것저것 비교과 준비를 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 더 경쟁이 있을 텐데, 네. 근데 그 고등학교를 막상 갔는데 그냥 수능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냥 그쪽에 전학을 가지 않는 네.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대입을 준비했었던 게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병호 선생님. 네네. 파주 비평준화 학교 중에서도 이제 뭐 이은 고등학교라든지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디귿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들을 이제 많이 선호하는 경향들이 생겨났고 또 뭐 그 외 학교들은 또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네. 아주 일부 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내려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그 학교 중에 뭐 이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시 위주예요. 네. 그래서 수능 공부 잘 해가지고 많이 맞아요. 보내기 때문에 네. 선생님 말씀대로 수시 생각하는 친구가 뭐 공부 분위기 때문에 이은고등학교에 간다 이거는 좀 전혀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굉장히 외향적이고 학생부 활동 열심히 하고 친구 관계 좋고 선생님하고 잘 지내는 애가 굳이 이은고등학교를 위해서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럼 반대로 굉장히 과묵하고 내향적이고 나는 학교에서 뭐 시키는 거 너무 귀찮고 그냥 혼자 공부해가지고 가고 싶다 이런 친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의 그런 입시라든지 성향 같은 걸 잘 분석해서 네. 얘가 면학 분위기를 많이 넣어줄수록 좋은 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런 이주도 굉장히 할만하고 그렇지 않고 학교를 믿고 가서 활동하면 학생부라든지 수시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그런 선택 안 하셔도 된다. 이 정도 정리할게요. 근데 성향과 대입시 이 두 개의 헤게모니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향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 뭐 내성적 성향, 외향적 성향도 있고 문제는 이사까지 고려한다라는 것은 성향뿐만이 아니고 대입시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종이 늘어나면 결국 내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신이 당장 절대평가를 안 바뀐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 가면 내신이 안 나오니까 이은고등학교가 수능 위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 공부만으로 수능이 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사교육에 의존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파주에 어느 정도 아이들의 공부를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고입 그 전형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전문가 분들 계시지만 고입이 이 전형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잖아요. 네. 이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되게 유사하죠. 서류나 이런 유사하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경험해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대학 입시를 또 경험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뭐 혹시라도 뭐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한 게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진짜로 내신 절대평가가 되면 네. 요런 학교 진학 이주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불리함이 줄어들죠. 많이 해소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또 뭐 고민 없이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투자할 만한 선택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바람이 있었지만 현재 중학교 2학년한테 발표하는 건 좀 무리다. 초등학생들한테 발표해달라 이런 얘기 했었기 때문에 일단 당장 중학교 2학년 어머니 입장에서는 대입시에 대한 헤게모니도 같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또 그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 중에 네. 고교 학점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제가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그 수업 선택권을 학생들한테 주는 거는 되게 의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대학 입시랑 관련이 되니까 제가 고등학생이라도 대입에 유리한 수업만 듣게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고교 학점제라는 게 정확하게 뭐고 또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고교학점제 이병훈 선생님 기본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다양한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과목 선택하는 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학년에 상관없이 또 네네. 선택할 수도 있겠군요. 선택이 학년에 무학년제로 네. 재수강도 가능하고. 네. 문제는 이제 애들이 아직 대학생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입시라는 게 연동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면 입시와 관련된 과목은 그냥 공통 필수로 하고 입시와 무관한 과목은 자유롭게 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걸로 하면은 어떨까? 그렇죠. 저는 뭐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할 만한 공약을 한번 발표. 제가 이제 있었던 학교가 이제 네.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학교였거든요. 고교 네. 학점제. 근데 이제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고교 학점제를 한다고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말 입시 유지 어떤 과목만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한쪽 과목에만 몰릴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정말 폐지가 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럼 교사 수급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렇게 진행이 되려면 교과교실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학급에서가 아니라 본인이 찾아다니는 그럼 이런 시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취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 위주로 해서 그게 뭐 진학을 떠나서 그게 뭐 진로랑 관련된 거 있을 수도 있고 더 그쪽에 많은 과목을 더 공부해서 그쪽에 어떤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좀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꽤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냥 딱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변경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약간 뭐 절충한 뭐 이런 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좀 시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 학생님 말씀은 이제 교사 시스템, 컨텐츠,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학점제를 미국이나 핀란드처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향점은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지금 이제 어머니들이 고교 학점제 얘기하니까 당장 현재 중학교 2학년에게 시행이 될 거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점진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병훈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은 선택 같은 것들은 좀 네.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근데 계속 얘기 나온 거지만 사실 입시와 관련된 과목에 있어서 너무 리스크를 둘 필요는 없고 네. 그 외에 정말 자기가 꿈과 끼에 관련된 관심 있는 과목은 좀 또 도전적으로 도입해도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답이 되셨나요? 네, 뭐, 아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궁금하신 점 어떠세요? 또 있는데요. 네. 엄마들 중에 그 어렸을 때부터 뭐 고입이나 대입을 체육 특기자로 이렇게 키우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학을 시키려고. 근데 이번에 정유라 사건 터지고 나서 네. 장시호도 있죠. 원조, 온조. 네. 조상님. 선생님. 네. 앞으로 그 체육 특기자도 그 내신 성적 반영이 의무화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신 성적이 반영이 의무화되면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공부를 못하면 진학을 못하는 건가요? 이거 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김 학생님 뭐 하실 얘기? 네네. 일단 지금 현재 입시에서는요, 체육 특기자가 거의 그 실기가 거의 70에 가까운. 근데 이제 내신이 반영되고 하면 일단 뭐 연대 고대에서 먼저 그렇게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 이제 비중이 반대가 될 거예요. 학업적인 부분이 한 70, 나중에 실기가 나머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예전부터 뭐 저희 때도 체육 특기자 이런 특기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예전에도 이제 어떤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냐면 만약에 이들이 체육 특기자로 만약에 대학 진학을 실패를 했을 때 네. 그리고 대학 진학했다 하더라도 프로로 가거나 그런 어떤 지명 못 받았을 경우에 그냥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이제 한 게 체육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어려움이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학업 역량이 되고 뭔가 나중에 그쪽으로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학업력이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체육 특기생이 있는 게 아니라 공부랑 병행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진작 이렇게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제 뭐 체육교육학과 또는 체육학과 뭐 나중에 교직이수가 가능한 이런 데들은 지금 이제 수시로 뽑을 때는 사실 대부분 체육특기생이에요. 뭐 전국체전 나갔다거나 이제 특이한 케이스들 뽑아주는 거고 대부분 이제 정시에서 뽑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실기하고 수능 비중을 가지고 뽑았던 건데 저는 염려되는 게 이제 내신이 반영되는 건 사실 실질 반영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모집 단위에 따라서 뭐
예체능 계열은 또 다르게도 반영할 수, 분리해서 반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연고대, 연세대 얘기 나온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죠. 네. 예, 그게 높게 벽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체육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시의 문턱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뭐 서울대학교가 그 사범단에서 체육교육학과 상당히 좋은 학생들이 네네.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맥락으로 연고대가 좀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대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경우가 네. 이대 미대에서도 그 미술 실기를 보지 않고 네. 학업 역량을 보고 뽑는 그 전형이 있는데 이대에서도 취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술 우리는 실기 잘하는 애들을 뽑고 싶은 게 아니라 미술 쪽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뽑고 싶은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또 취지로도 이 어떤 그 제한 그 도입 그 제도에 대해서 네.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사법 시험을 합격하지 않아도 법에 대해서 훨씬 더 네. 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네. 분이 예, 교수님 하시는 것처럼 네. 이 음악 미술도 꼭 네. 공부를 하는 친구와 뭐 실기하는 친구들이 좀 골고루 네.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궁금한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할아버지의 경제력, 네.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있어야 대학을 간다. 네네. 3위일체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옛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요즘은 학종의 시대,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엄마들부터도 뭐 벌써 뭐 외부 봉사활동 스펙을 막 쌓고 네.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계정을 만들어서 그 동영상도 막 만들어서 또 그것도 스펙 쌓고 저희 조카 같은 경우 보면 동아리를 네. 자기가 만들어서 네. 리더를 하면서 또 네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동아리 그런 걸 창설해가지고. 그런 걸 보니까 저도 지금 중학생 엄마인데 지금부터라도 뭔가 네. 학종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런 궁금함이 들어요. 우리 이병헌 선생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쫙 얘기하고 우리가. 이건 네. 명료하게 답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입시 준비를 한다면은 뭐 자율활동이라든지 봉사, 동아리, 독서 뭐 여러 가지 이런 특별활동 같은 것들을 하는 거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부터 한다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무엇을 할까를 찾는 거 이전에 그것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무엇을 찾아야 그 무엇을에 대한 찾는 뭐 부담도 없을 것이고 찾은 거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왜 하느냐라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아이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녀석이 뭐 입시적으로 수시 스타일이냐 정시 스타일이냐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정시 스타일은 아이가 굳이 그런 활동에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향도 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뭐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진로라든지 진학 어떤 거에 가서 무슨 직업 가질 건지에 대해서도요. 뭐 막연하다고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학교에서 하는 진단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결과를 좀 더 면밀히 보시고 어떤 쪽으로 좁혀졌다라면은 그런 뭐 전문가들에 대한 좀 인터뷰도 좀 해보고, 그렇죠? 미팅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성향이라든지 아이의 어떤 진로뿐만 아니라 진학 측면에서의 요새 검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 특목자사고를 가는 게 좋을 아이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일반고에 가서 학교를 잘 쫓아가는 게 좋을지 이런 진단검사 같은 거 비싸지 않거든요. 정말 쌉니다. 뭐 10,000원, 20,000원이면 할 수 있는 검사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이렇게 좀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면 이렇다라면은 우리 애가 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활동들을 좀 상상을 해보시면 그게 더 쉽게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의 다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 김학수 선생님 또 뭐 중복돼도 되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학생부를,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보고 선발한다 이런 전형이잖아요. 근데 그거의 일단 가장 핵심은 학교생활의 어떤 성실명.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자연스럽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그걸로 이제 서류평가의 어떤 핵심이 되고 그다음 면접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학교생활의 성실도가 가장 기본이긴 한데 뭐니 해도 이제 또 전문가분들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업이거든요. 학업적인 역량이 안 되는데 활동만 이만큼 해놓고 보여주기식 어떤 그런 활동들은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진정성의 문제. 예를 들면 봉사활동했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시간 때우기식 봉사활동이 아닌
만약에 의미 있는 그 유의미한 봉사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독거어르신 집안에 방문해서 예를 들면 어떤 청소나 이런 부분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쪽에 가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에 어떤 보람을 느꼈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더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는지. 왜냐하면 독거어르신 집안에 방문하고 집으로 오게 되면 또 이분들은 혼자 계시는 거니까 장기적인 어떤 대안에 대해서도 뭐 정말 어떤 굵직한 대안이 아니더라도 고민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어떤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쪽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후에 또 어떤 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계속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유기적으로 뭔가 또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뭐 정말 대학 입시 뭐를 떠나서 또 본인도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되고,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 그냥 어떤 그런 학교생활 성실을 하면서 뭔가를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두 분 말씀이 뭐 다 답이 되는데 제가 또 부연한다면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생활 충실하게 했다면 잠재 역량도 잠재 역량이지만 다양한 활동보다는 일단 학업 성적이 돼야 되겠죠. 내신 성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네. 뭐 교장실에 앉아 있고 뭐 행정실 직원들하고 아이 컨택 이렇게 하면 이제 오지랖만 이 우주 최강 오지랖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학종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의 어떤 공통 분모를 저희들이 역추적해 보면 일단 고민과 발전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일찍 시작할 수 있죠. 중학교 때부터. 내가 어떤 직업 해야 되나 리스트업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에 가서 뭐 대학 입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뭐 이게 이제 뭐 가족 봉사할 수도 있는 거고, 관심을 중학교 때부터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동시에 독서도 마찬가지로 중학생이 읽어야 될 책이 있거든요. 꼭 뭐 우리가 명제를 그렇게 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거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고 그걸 발전시키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어머님들이 아마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커피숍에서 이렇게 오후 시간대 보시면 네. 그 엄마들끼리 100분, 200분 토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활동해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이병헌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우리 아이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학적으로 갈 자질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자질 문제를 놓고 엄마가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 아이는 정말 성실한 아이냐 질문해야 돼요. 어머님들한테 여쭤보면 애매하다 그래요. 애매하다. 애매하다. 적당히 책임감 들고 적당히 성실하다. 그러면 네. 제가 생각하기에 특히 중학교 어머님들이면 학교 수업 예복습 잘해서 네. 내신 성적을 잘 받는 습관을 잘 길러놓는 것이 고등학교 가서 내가 수시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 뭐 할까 너무 이렇게 또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학교 생활, 학교 수업 잘 듣고 선생님하고 잘 지내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게 돼야 활동도 결국에는 인정받는다는 거. 주변에 이제 보는 아이들 중에 학업 역량이 안 되는데 활동은 정말 많아요. 많아요. 동아리 막 5개 이상하고 막 책도 막 100권 이상씩 읽고. 네네네.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대학을 합격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 안 되면 가장 핵심이 바로 그거라고. 혹시 뭐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다 여쭤봤고요. 네. 그리고 정말 잘 몰라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네.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여쭤봐야 되나 막 되게 고민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나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전문가분들이셔가지고 제가 속이 좀 답답했었는데 네. 좀 시원해졌습니다. 네. 제가 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으면 저희 이제 입시 본색이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패널로 참가해 주셨는데 홍보대사가 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커피숍에서 네. 이어폰을 꺾고 다 입시 본색을 시청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야지 이제 뭐 전문가로부터의 어떤 본질적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건데, 네. 어머님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오류가 네. 엄마들끼리 갓더라 통신으로 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네. 우리 그러면 안 학부모님 되겠어요. 오늘 2학년 학부모 대표로 오셨는데 예. 입시본색의 시청률을 좀 높이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3학년 대표로 오시면 됩니다. 그 내년에 3학년 대표로.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인 만큼이나 고입도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각기 다른 고교 유형별 일정 또 전형 방법의 차이를 우리가 유의해서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개 속 고입 어디로 갈까라는 주제로 중2 학부모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또 학생들,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우리 이병훈 선생님부터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들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제도도 바뀌고 그 제도를 바꾸는 데에 본인들이나 부모님들이 의견을 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온몸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꼭 수렴해서 진짜 모두가 합의된 그러한 변화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 학생,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한 말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아직 뭐 특히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네.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면 되지.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평소에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가고 싶은 학교가 생겼다 했을 때 내신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서류가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예를 들면 뭐 국가대표 예를 들면 뭐 100m 육상 선수를 뽑는다. 근데 이 사람이 100m 육상 선수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되고 싶은데 그 평소에 연습을 안 한 거죠. 그러면 바로 이제 내가 되고 싶다 하더라도 안 될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연습해서 그게 어떤 걸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학교를 정해도 또 그때 경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평소에 그렇게 꾸준하게 준비를 해놓는 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중위 학부모 대표 우리 김명 학부모님 어떠셨습니까? 소감 말씀해 주시죠. 아까 선생님께서 안개 속 고입이라는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진짜 안개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네. 안개가 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네, 도움 너무- 되셨다니까 네. 저희들이 또 뿌듯합니다.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뭐 부모님들은 변화에 어떻게 발빠르게 대응할 것인가 대처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신데 우리 학생들은 혹시 보이그룹, 걸그룹 육성하는 일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본인이 우리 선생님도 얘기하셨던 책임과 성실을 다하는 거 그리고 고민과 발전을 본인 스스로에게 계속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중학생이지만 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같이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이병훈 선생님 그리고 김학 선생님 또 김명 학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좀 아는 쌤들의 리얼 이슈 토크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